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2021년서부터 지식편의점에 새롭게 찾아올 코너 득석지식은요, 재미있는 토막 지식이나 상식들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새해 결심은 언제부터 했으며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달력이 있어야지 새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달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새해 결심은 무조건 했을 겁니다. 뭔가 새로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기록상 보면 서양에서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결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기원전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인 거죠. 6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인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들의 새해는 3월이었거든요. 3월에 새해가 시작되면 열흘 정도 지속되는 축제를 열고요. 새해 결심을 했다고 해요. 이때 주로 하는 새해 결심은 지난해에 빌렸던 돈을 갚아야겠다. 또 지난해에 빌렸던 물건을 갚아야겠다라고 해서 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는다라는 그런 것,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찾아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1596년 1월 1일과 1월 2일 사이에 기록된 일기,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기록한 일기에는요, 덕윤신이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를 새해 결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덕은 몸을 빛나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1596년 새해 결심은 덕윤신인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옛사람들의 새해 결심은 지금에 비해서 스케일이 좀 컸던 것 같죠? 뭔가 달랐어요. 아니면 그런 스케일 큰 기록만, 그런 것만 좀 남아있고요.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결심들,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까지 안 남겨져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새해 결심은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표면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고정되다시피 한 새해 결심 5대 천왕이 있죠. 금연, 운동, 다이어트, 자기개발, 독서, 이런 것들입니다. 올해는요, 코로나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뭉뚱그려져서 건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식, 이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죠. 그러면 이런 새해 결심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역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일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리처드 코스트너가 10년 다짐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주일 만에 22%, 그리고 한 달 만에 40%가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남일 같지가 않네요. 6개월 정도 지나면 60%가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하죠. 미국 스크랜턴 대학에서 조사한 통계는 더욱 심한데요. 보통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 List, 그러니까 새해 결심 목록이죠. 이 목록을 만드는 사람이요, 전체 중에 한 45%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을 유지하는 사람이 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자면 전체에서 한 반 정도가 새해 결심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그 좋은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전체에서 3에서 4% 정도다라는 얘기죠. 100명에서 3, 4명인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그 3, 4명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너무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 3, 4명 안에 속하면 더더욱 좋긴 하겠죠. 작심삼일이라고 해서요, 3일 정도면 포기 상태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여기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해요. 안 하던 것을 하게 되고 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몸에서는요, 부신피질의 방어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의 작용 기간이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결심을 지키려고 할 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데 이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이 치유의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치유의 과정을 다른 말로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이렇게 하는 건요, 우리 탓이 아니에요. 의지 탓이 아니라 유전자 탓, 우리 몸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새해 결심을 지키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새해 결심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면요, 검색해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싸그리 다 정리해 보면요. 단순화시켜서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새해 결심을 알리라는 거예요. SNS에 올리는 것도 괜찮고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공표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새해 결심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기로 결심한다든가 같이 헬스를 끊는 거죠. 아니면 가족과 같이 TV를 볼 시간을 줄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조금 더 잘 지킨다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보다 5kg을 줄여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건데요.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잘 지키게 된다라고 하죠. 이것이요. 정말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리학적, 사회적,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새해 결심을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정말 뻔하죠. 그런데 이 뻔한 거를 우리가 못 지켜서 늘 제자리 걸음이라니까요. 도토리 쳇바퀴 이런 거죠. 도토리 아니구나. 다람쥐 쳇바퀴. 도토리 쳇바퀴 뭔가요?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저는 이거를요. 독서 결심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시한책방의 주기인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새해에는 적어도 어떤 책 하나는 읽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책을 선정해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함께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표해서 새해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댓글로 2021년에는 이 책은 꼭 하나 보겠어 라는 그 책 하는 것만 적어보세요. 저는 2021년에는요. 안나 까레리나를 읽는 게 목표입니다. 줄거리는 아는데요. 책이 워낙 두꺼워서요. 여기 있다. 여기. 네, 바로 여기 있네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책이 워낙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나 까레리나를 그동안 계속 안 읽고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2021년에는 이 책을 읽고 리뷰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인 여러분도요. 책 하나만 골라가지고 적어도 2021년에 이 책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뭐 읽고 싶은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달아주시고 나 이거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또 한번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처음으로 한 지식편의점의 새 코너 즉석 지식 이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입니다. 바이바이.